안녕하세요. 코딩 생각을 현실로 14주차 그래프를 강의하게 될 전수빈 교수라고 합니다. 이번 주차는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 배워볼 건데요. 일단 그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이런 데이터들을 그래프로 시각화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각화를 위한 그래프 라이브러리인 매플롯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래프를 그리고 실습 예제를 통해서 이제 계속 익히는 방법으로 우리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1차 시에서는 이제 매프론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차 시에서는 이제 이 매프론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예제를 좀 활용을 해보는 걸로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그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이런 데이터 시각화가 왜 필요한지부터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이유에 대해서 가장 좋은 예제가 하나 있는데요. 데이터 시각화와 이제 엔스콤 4분할 그래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기 전에 이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은 이 데이터가 지금 예제에는 지금 이렇게 그룹이 3개 정도밖에 안 남아 있지만 이 데이터가 4개의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냥 데이터 수치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그룹에 X, Y에 대한 데이터, 뭐 두 번째 그룹에 X, Y에 대한 데이터 이렇게 수치적으로 이제 나타내는 그룹을 볼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 그룹별로 평균, 분상 등을 이렇게 수치를 이제 수치체에서 보게 되면은 모든 그룹들이 다 같은 데이터로 보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데이터만 그 수치적인 데이터만 보고서 결과를 내는 그런 함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데이터 상으로는 모든 그 값들이 동일하고 비슷하게 보여지지만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각각의 그룹들이 다른 형태의 그 구조를 보여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수치만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분석하기에는 굉장히 큰 함정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데이터를 시각화를 통해서 그래프로 봐야지만 이 데이터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항상 이 데이터 시각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전적인 예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이터들을 시각적으로 보기 위한 방법을 오늘 배울 겁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이제 다양한 이런 데이터들을 다양한 그래프로 변경할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하는데 뭐 이런 그래프에 대한 예제를 잠깐 보면은 뭐 라인 그래프, 뭐 에어리어 범위 그래프, 뭐 바 그래프, 뭐 산점도 그래프, 뭐 박스 그래프, 바이올린 그래프, 히스토그램 그래프, 뭐 파이 그래프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뭐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그래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이제 시각화를 위한 방법이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그 라이브러리가 파이썬에서는 크게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라이브러리는 매트플롯 라이브러리고요. 두 번째 라이브러리는 시본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매트플롯 라이브러리는 뭐냐면 매트랩이라는 그 그래프를 위한 그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이 매트랩에서 그리는 모든 그래프들을 이 파이썬에서 그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 매트플롯 라이브러리고 뭐 그래프나 뭐 2차원, 심지어는 3차원 데이터까지 시각화를 통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이 매프론 라이브러리는 아마 파이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각화 라이브러리일 거예요. 그래서 보통 뭐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하면은 보통 이 매프론 라이브러리로 많이 그래프를 그리고요. 이 매프론 라이브러리는 이제 가장 기초적이고 간단하고 우리가 정확한 그래프를 그릴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을 하긴 하지만 이거에 부가적으로 뭐 다양한 뭐 시각적으로 좀 이쁘게 만들고 싶다든지 아니면 뭐 좀 시각적으로 좀 이렇게 기본 그래프 위에 다른 그래프를 그리고 싶다든지 하고 싶을 때 이제 쓰는 게 C본 라이브러리거든요. 그래서 뭐 매플롬 라이브러리에서 지원하지 않는 뭐 고급 통계 차트 이런 것들을 통계용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가 C본 라이브러리가 되겠고 그래서 매플롬 라이브러리에 없는 그런 기능들을 그 통계 차트들을 좀 C본에서는 가지고 있고요. 매플롯보다 좀 쓰기 편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이나 아니면 뭐 빅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통계 분석을 사용할 때 C본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라이브러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제 이 두 개의 라이브러리 중에 가장 기초적인 이제 매플롯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래서 매플롯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이걸 이용해서 뭐 라인 그래프, 그 다음에 스캐터, 그 다음에 파이 차트,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 그래프, 그 다음에 박스 그래프까지 그려보고 이제 예제를 통해서
좀 더 심화적인 내용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맵플롭 라이브러리는 이제 임포트하는 거는 굉장히 간단한데요. 그다음에 임포트하고 맵플롭 liv.pyplot을 한 다음에 as하고 plt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맵플롭 라이브러리에 pyplot이라는 그 모듈을 가지고 올 거고요. 이 pyplot이라는 모듈을 그냥 plt라는 변수로 변형해서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임포트를 한 이후에는 맵플롭 라이브러리 함수를 쓸 때는 plt라는 이 변수를 이용해서 이제 불러서 쓰면 되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플롯을 이제 그리는 거를 배울 텐데,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거 배울 텐데, 그래프 그리는 함수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뭐 플롯, 히스토그램, 그 다음에 스캐터, 뭐 박스 플롯 이런 그 함수들이 있습니다. 이거 이외에 굉장히 많은 그 함수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가 적어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몇 개 그래프만 뽑아내서 그 그래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는 함수는 이제 크게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플롯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건 이제 기본 선 또는 점을 그리는 함수거든요. 그래서 플롯이라는 함수를 잘 살펴보면은 이 플롯이라는 함수 안에 그냥 x랑 y 값만 넣어주시면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플롯을 쓰는 방법이 크게 플롯하고 x, y가 있고요. 플롯하고 x, y하고 그 뒤에 그 문자 5가 들어온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플롯 y가 들어온 경우가 있죠. 그래서 맨 처음에 x, y 같은 경우에는 x 데이터랑 y 데이터를 삽입하면은 그 x에 대해서 y에 대한 그래프를 라인으로 출력을 해줍니다. 밑에 거는 뭐냐면 플롯 xy하고 뒤에 문자 5가 들어갔죠. 이건 뭐냐면 x 데이터에 대한 y 데이터를 그래프로 출력을 하는데 여기에 라인이 아니라 점으로 출력하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플롯 y만 하면은 y 데이터만 출력을 하는데 x 데이터는 정수형으로 이제 숫자 0, 1, 2, 3, 4 정수형으로 채워주는 그래프를 그려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플롯이라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선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렸으면 이 show라는 함수를 통해서 그래프를 화면에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플롯, show 두 개의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것을 좀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뒤에 예제를 보시면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는데요. 플롯, 맵플롯 라이브러리 하고요. 그 다음에 임포트하고 pyplot as plt 이렇게 해서 맵플롯 라이브러리를 이제 일단 가지고 오고요. 그 다음에 이 plt라는 변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플롯을 그릴 수가 있는데 plt.plot 하고요. 그 안에 x랑 y에 대한 데이터를 이렇게 삽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x랑 y에 대한 데이터가 리스트 형태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x 데이터는 50, 60, 70, 80, 90, 00, 10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문자열 형태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y 데이터는 정수 형태로 50, 70, 88, 120, 300, 2000, 3500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 y에 대한 그 자료의 형태는 그 길이는 꼭 맞춰 주셔야 제대로 동작을 하겠죠. 그래서 그 x의 개수랑 y의 개수를 잘 맞춰 주셔야 x에 대해서 y에 대한 그래프가 잘 그려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플롯까지만 하면 그래프가 안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plt.show를 해서 그래프를 꼭 show를 해서 보여줘야지만 그래프가 그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 그래프 그린 것 같이 그냥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우리가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으니까 무지 어렵지 않죠.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고요. 여기에 우리가 이제 그 x나 그 y에 대한 레이블을 추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x 좌표의 이름, 그 다음에 y 좌표의 이름을 추가해 줄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x 레이블, y 레이블이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plt.x 레이블, 그 다음에 plt.y 레이블을 통해 가지고 플롯으로 먼저 그림을 그린 다음에요. 그 다음에 x 레이블, y 레이블 함수로 여기에 이제 이름만 써주시면은 그 그래프 다음 보시는 그래프와 같이 이렇게 이어와 넘버 오브 스턴트라는 그 이름이 각각 x 좌표랑 y 좌표 이렇게 붙게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레이블을 추가를 할 수가 있고요. 레이블을 추가하면 또 뭐가 추가될 수 있을까요? 네, 제목이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 같은 경우에는 타이틀이라는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제목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좌표, y좌표에 대한 이름은 x레이블, y레이블이고요. 그 다음에 제목 같은 경우에는 타이틀이라는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그래프에 대한 제목을 설정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래프 하나에 여러 개의 그 선들, 그러니까 플롯들을 그리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예,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이 플롯을
여러 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죠, 되게. 그냥 플롯을 여러 개 그리고 싶으면 그냥 플롯을 여러 개 쓰면 돼요. 그래서 아까 기존의 그래프 그 30, 45, 60, 85, 235, 1400, 2500 그래프에 우리가 그래프를 새로 추가한 거죠. 예, 그래서 20, 25, 28, 35, 65, 60, 600, 1000에 대한 값을 가지고 있는 플롯을 하나 추가한 겁니다. 그래서 XY에 대한 플롯을 추가를 해서 이렇게 그려놓으면은 지금 그래프에 보시는 것 같이 선이 두 개가 생기죠. 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러 개의 선들을 하나의 그래프에 이렇게 중복돼서 넣어줄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각각 선들이 어떤 선들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뭐라 그러죠? 예, 범례라고 하죠. 그래서 이 범례도 또 설정해 줄 수가 있는데 범례는 이제 레전드라는 함수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레전드라는 함수 안에 범례 1, 2에 대한 지금 우리가 그래프를 플롯을 두 개를 그렸죠. 그래서 그래프 두 개에 대한 그 범례 1, 2에 대한 그 제목 이름을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넣어주시면 이거에 대해서 범례가 동작되게 되고요. 그래서 범례에 대한 순서는 우리가 플롯을 그리는 순서대로 써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위에 플롯을 그 리스트 변수의 첫 번째에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플롯을 리스트 변수의 두 번째에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보시면 그 PLT하고 레전드 한 다음에 첫 번째는 마스터, 두 번째는 뭐 PhD 이렇게 들어갔죠. 그래서 첫 번째 파란 선은 마스터라는 의미고요. 두 번째 PhD는 두 번째 주황색 선은 PhD 박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그래프가 뭐냐면 매년마다 박사랑 석사에 대한 학생 수를 나타내주는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주황색 선은 박사를 50년대부터 10년대까지의 박사 수에 대해서 설명 보여드린 거고 파란색 선은 이제 석사생에 대한 수를 이렇게 그래프로 보여주는 그런 표를 하나 그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플롯이라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표를 간단하게 그릴 수가 있거든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게 따라오셨으면 이 뒤에도 굉장히 쉽게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인 그래프를 이렇게 플롯이라는 걸로 그렸는데 이 라인 그래프를 우리가 이제 다른 걸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다른 걸로 바꾸고 싶으면 요 plt라는 변수에 플롯이 아니라 다른 함수들을 써주면 돼요. 아까 보셨다시피 뭐 바라는 함수도 있었고요. 뭐 스캐터라는 함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야 파이라는 함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함수들을 이용해서 각각의 차트를 어떻게 그리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라인이나 점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이제 플롯을 통해서 그리는 방법을 배웠고, 그다음 이제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이제 바 형태의 차트를 그리는 걸 이제 배울 건데요. 이 바 형태의 차트 같은 경우에는 가로축은 과목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래서 한국어, 뭐 영어, 수학, 과학을 나타내는 거고, 이 각 과목에 대해서 점수를 세로축에 이제 스코어로 나타내는 이런 바 형태의 그 플롯을 차트를 만든 거고요. 이 바 형태 차트를 만들려면 우선 우리가 그 기존의 그 plt라는 점 플롯이라는 함수를 변경해서 바로 바꿔야 되고요. 바라는 함수 안에 똑같이 x축이랑 y축을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뭐 코리안, 잉글리시, 매스, 사이언스 그 다음에 y축을 100, 90, 80, 50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x축이랑 y축에 대한 값들을 이렇게 넣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똑같이 뭐 x 레이블, y 레이블, 타이틀 넣어주시면 이거에 대해서 이 현재 보시는 것 같은 그래프로 이제 그려지게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뿐만이 아니라 이제 모든 그 차트 함수들이 이제 이 x축 데이터, y축 데이터 말고 이제 넓이나 이 색에 대한 정보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의 넓이나 이제 색을 이제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다시 변경된 이제 함수를 좀 보시면 앞서 보신 것 같은 그 바 함수의 x, y 축에 뒤에 추가적으로 바의 크기랑 그 다음에 그 바의 색깔을 우리가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의 크기 같은 경우에는 1이 기본값이고요. 그 기본값에 이제 점점 줄이면은 바에 대한 넓이가 이렇게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바의 넓이를 0.3으로 해놓으면 0.3만큼 이렇게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바의 색깔도 이렇게 뭐 빨간색이면 레드니까 R, 뭐 파란색이면 블루니까 B 이런 식으로 컬러 값을 뭐 R, B, G 뭐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이거에 대해서 색깔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하나씩 바꿔가면서 넣어보시고 좀 색깔도 변경을 해보고 바의 크기도 좀 변경을 해보시면 좀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 차트를
색이나 넓이를 바꿀 수가 있고, 똑같이 그 플로 차트도 이런 식으로 색이나 선의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넣어서 한번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산점도 그래프인데요. 산점도 그래프는 이제 아까 그 XY 차트랑 다르게, XY 그래프, 선 그래프랑 다르게 그 XY에 대해서 관계, 그러니까 이변량 그래프를 그리는 거죠. 그래서 XY의 관계에 대한, 그 관계, 숫자에 대한 관계를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내주는 그런 그래프를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변수 두 개 똑같이 그 두 개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런 산점도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는데, 산점도 그래프는 이제 그 플롯이랑 다르게 이 스캐터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고요. 지금 이 그래프 같은 걸 보시면 이 무작위의 그 XY 변수에 대해서 그래프의 점들로 이 XY에 대한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그린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그리기 위해서 우선 우리가 이 점들을 이제 무작위로 이제 뽑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점들에 대해서 무작위로 데이터를 뽑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랜덤이라는 모듈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소스 코드를 보시면 매플론 라이브를 먼저 불러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라인에 랜덤이라는 모듈을 이제 임포트를 하죠. 랜덤 이번 시간에 배우니까 잘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그 새로운 걸 또 함수를 볼 수가 있는데, 샘플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샘플이라는 함수는 뭐냐면, 일단은 그 레인지로 0부터 100까지의 그 리스트를 하나 만들고요. 이 리스트에서 우리가 이 사이즈만큼 샘플을 빼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총 100개 저장 공간이 있으면 100개 저장 공간에서 우리가 샘플로 몇 개만 가지고 오겠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함수가 이 샘플이라는 함수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데이터의 크기는, 지금 데이터 1의 크기는 지금 0부터 사이즈만큼이니까 총 100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샘플도 보시면 사이즈만큼 데이터를 가지고 오니까 그냥 무작위로 숫자를 0부터 100까지 숫자를 100개를 그냥 무작위로 갖고 오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샘플 1이랑 샘플 2의 그 샘플 값을 두 개를 가지고 오면은 0부터 100까지의 값 중에 무작위로 데이터를 선택을 해서 100개의 값들을 각각 샘플 1이랑 샘플 2 변수에 이렇게 넣게 되죠. 이렇게 된 다음에 우리가 스캐터를 이용해서 샘플 1이랑 샘플 2를 이렇게 넣어주고요. XY축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컬러는 뭐 레드, 그 다음에 S는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사이즈는 뭐 그 점의 크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점의 크기를 설정해 주면은 뭐 뒤에 컬러랑 그 다음에 사이즈는 굳이 안 넣어주셔도 돼요. 안 넣어주셔도 되지만 앞에서 배운 게 있기 때문에 한번 넣어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서 그래프를 출력을 해보면 이 그래프와 같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XY에 대한 관계, 이병량 그래프를 우리가 이렇게 스캐터 함수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스캐터 함수까지 배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아마 이 통계 쪽에서 많이 쓰는 게 이 파이 차트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파이 차트는 이 파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쓰는 거고요. 그래서 파이 함수 안에 데이터 값, 그 다음에 라벨 데이터, 그 다음에 부채꼴 안에 표시될 숫자들을 이렇게 표시할 숫자들을 이제 설정해 주는 건데요. 오른쪽 그래프와 같이 이제 뭐 바나나, 애플, 그다음에 그레이프, 멜론에 대한 이런 각각의 그 크기 비율을 이렇게 숫자로 표시해 준 그런 그 파이 차트가 되겠고, 요거를 뭐 함수로 그려 보면은 plt.py라는 함수로 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파이 안에 우선 레티오가 들어가는데, 레티오는 말 그대로 비율이죠. 그래서 각각의 우리가 애플이랑 바나나, 멜론, 그레이프에 대한 비율을 각각 설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게 레이블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34, 32, 16, 18 비율에 대한 그 레이블을 넣어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오토 PCT라고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안에 표시될 숫자를 나타내는 건데, 이 숫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 문자열을 배우는 그 강의에서 아마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포맷 설정하는 것 중에 이렇게 %점, 그 다음에 1F 퍼센트 하면은 그거만큼 우리가 그 숫자를 표기해 주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점 1F라고 하면은 어, 수, 소수자리 첫째 자리까지만 표시하는 실수를 그러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이 파이 차트 그래프 안에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시를 한 그 숫자가 표시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표시를 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잘 이용하시면, 그 포맷을 잘 기억하시고 이걸 이용하시면은 안에 들어간 숫자들도 우리가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 있으니까 잘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파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그냥 그려주면은 그림과 같이 이제 파이 차트가 그려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히스토그램 함수를 이제 설명드릴 건데, 히스토그램 같은 경우에는 그냥 데이터의 분포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분포표를 나타내주는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데이터의 영역을 정해두고요. 뭐 0부터 100까지 영역을 정해두고, 뭐 0의 값은 몇 개, 뭐 1의 값은 몇 개, 뭐 10의 값은 몇 개, 뭐 80의 값은 몇 개, 이런 식으로 그 값에 대해서 몇 개의 데이터가 있는지 그 숫자를 세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수분포표라고 말을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도수분포표를 그리는 함수가 이 히스트라는 함수가 되겠고, 그래서 히스트라는 함수는 보시면 좀 약간 다른 그 함수들이랑 다른데, 히스트 함수 안에 일단 데이터를 넣고요. 그러니까 데이터 하나를 넣고, 그러니까 그 x축 데이터를 넣고 그 뒤에 빈이라는 걸 씁니다. 빈. 이 빈은 뭐냐면 이 데이터 영역을 몇 개로 쪼갤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건데, 뭐 빈을 10으로 해주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값들, 수많은 데이터들을 분포를 그린 다음에 분포를 10개로 쪼개서 이렇게 그려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소스 코드를 보시면 이 weight라는 변수에 68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지금 보시면 데이터 분포가 한 50, 55, 56부터 한 80, 90까지 아마 85까지 데이터 분포가 이루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68, 81, 64, 56, 78 해가지고 55부터 85까지의 데이터가 분포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데이터 분포를 이제 빈을 10으로 해주면 이거를 10개로 쪼개는 겁니다. 10개로 쪼개서 각각 데이터별로 몇 개씩 이렇게 쌓여져 있는지 그 분포표를 이제 보는 그런 그 히스토그램 그래프를 말하는 거고, 그래서 plt.hist 한 다음에 앞에 변수의 그 아규먼트에는 웨이트 데이터를 넣고요. 그 뒤에 쪼개는 횟수를 적어주시면 그 쪼개는 횟수만큼 이렇게 데이터가 쪼개져서 그 분포표가 그려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55부터 60까지는 55부터 뭐 되게 좀 쪼개지는 그 변수가 그 분포가 좀 그렇게 정확하지는 않은데, 뭐 56부터 뭐 58까지는 뭐 한 개, 그 다음에 58부터 62까지는 두 개, 이런 식으로 그 사이에 대한 분포에 대한 그 결과들을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내 주게 되죠. 이거를 좀 더 응용해서 사용을 하면은 뭐 굉장히 큰 숫자를 우리가 이용해서 분포표를 그릴 수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또 랜덤 값을 이용해 가지고 뭐 어떤 특정한 구간 안에 10,000개의 데이터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10,000개 데이터 만드는데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numpy라는 모듈을 사용했거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런 그 숫자에 대한 그 계산을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함수가 이제 numpy라는 함수를 많이 쓰게 될 텐데,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이제 배워야 될 사항들이고요. 그래서 통계 분석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그 함수가 numpy라는 모듈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제가 지금 그 10,000개의 데이터를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래서 10,000개의 데이터를 분포가 그냥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7.5부터 플러스 7.5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분포표를 만든 거고, 그래서 데이터를 일단 만든 다음에 이 데이터들을 히스라는 함수에 넣어놓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영역을 100개로 잘랐죠. 예, 100개 영역으로 잘라서 지금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굉장히 오밀조밀하게 데이터가 분포되어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가운데 영역의 데이터가 굉장히 많고, 양쪽으로 갈수록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데이터에 대한 분포표를 볼 때 사용하는 게 요 히스토그램이라는 그래프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그래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매프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그래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그래프 많이 사용하는 그래프 몇 개만 제가 추려가지고 지금 설명을 드린 거고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추가적으로 이외의 그래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쉽게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찾아보셔서 지금 우리가 썼던 방법 그대로 그냥 쓰시면은 아마 그래프가 쉽게 그려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차시에서는 이제 데이터 시각화에 대한 이제 시각화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시각화를 위한 그래프 라이브러리가 두 개가 있다는 걸 좀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우리는 매플롯 라이브러리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2차 시에서는 이 매플롯 라이브러리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다양한 예제를 좀 활용해서 어떻게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 2차 시도 좀 주의 깊게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그 그래프에 대한 1차 시 끝이고요. 2차 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